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세계 1위 화장품 기업이 한국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레알 그룹이 CES 2026 무대에서 적외선 기반 뷰티테크를 공개한 자리였습니다. 이 회사가 강조한 단 하나의 키워드는 분명했어요. 한국 뷰티 생태계와의 공동 창조. 116년 역사를 가진 매출 54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1위가 한국 화장품 회사들과 손을 잡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3개월 뒤 4월 30일 로레알은 비용 부담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안에서 K-뷰티에 던진 세 가지 시그널을 읽어냈습니다. 글로벌 1위 화장품 기업이 추격하는 시장, 그것이 바로 K-뷰티라는 시그널입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미국 선크림 시장 규모는 약 44억 3천만 달러. 이 시장 안에서 글로벌 메이저들의 점유율은 줄고 K-뷰티의 점유율은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미국 화장품 수입 1위 국가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흐름의 이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증시입니다. 5월 15일 코스피는 8,000고지를 찍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날 코스피 안에서 가장 강하게 자금이 몰린 자리가 어디였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망설이실 겁니다. 화장품주는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대장주는 80% 넘게 폭등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가? 하지만 4월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11억 1,697만 달러, 월별 수출액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수출은 한 달 만에 87% 폭증, 미국향 한국 화장품 수입은 16% 증가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K-뷰티 대장정의 본 게임이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2024년은 중국, 2025년은 미국, 2026년은 유럽, 매년 최대 수출 지역이 바뀌는 역동적인 산업. K-뷰티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다변화 구조를 만들어버린 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 바로 그 가운데에 서 있는 K-뷰티 관련 종목 3곳을 지금부터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이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어제 알려드린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5월 15일에 알려드린 거 보이시나요? 종목명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알려드리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슈팅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을 받아 꼬리를 말았지만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훨씬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시장을 이겨내고 크게 상승한 종목을 짚어드린 것입니다. 영상들을 보시고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은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이미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을 찾아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K-뷰티는 너무 올랐다? 맞는 말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K-뷰티 대장주는 23만 3천원에서 43만 4천원까지 약 86% 폭등했습니다. 달바글로벌은 39%, 한국콜마는 33% 상승하면서 업종 전체가 한 차례 큰 폭의 리레이팅을 이미 받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곳은 가장 거칠게 폭발하는 단 하나의 주도 자리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도 자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근거는 단순합니다. K-뷰티의 수출 그래프 자체가 깨지지 않고 있어요. 4월 화장품 수출액은 11억 1,697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또 한 번 갈아치웠고 2026년 1분기 누적 화장품 수출액은 25억 5천만 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100%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폴란드는 41.5% 성장하면서 유럽 K-뷰티의 물류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만 해도 16% 늘고 있는데 같은 기간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같은 경쟁국들의 수입은 모두 부진합니다. 한국만 점유율이 독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유럽으로 K-뷰티가 흘러간다고 거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흘러가는 양뿐만이 아닙니다. 그 흐름을 누가 통제하느냐, 누가 그 흐름의 핵심 자리에 서 있느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뷰티 산업은 세 개의 큰 동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는 디바이스를 무기로
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브랜드를 키워가는 자리,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을 미국, 유럽 매장 선반까지 옮겨주는 길목 자리, 마지막은 K뷰티 브랜드들이 어떤 제품이든 찍어낼 때마다 그 모든 화장품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공장 자리. 이 세 자리는 K뷰티 파이가 커질 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매출이 굴러갑니다. 대중은 지금 디바이스주와 브랜드주에 몰려 있어요. 이미 86% 폭등한 자리에서 더 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죠.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브랜드의 흥망성쇠와 무관하게 K뷰티 전체 파이가 커지면 무조건 수혜를 보는 자리, 시장이 아직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 3가지를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짚어드릴 기업은 APR입니다. 이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하드웨어와 화장품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뷰티 디바이스 메디큐브 AGR, 그리고 같은 메디큐브 브랜드의 화장품, 디바이스를 산 사람이 화장품을 사고 화장품을 쓴 사람이 다시 디바이스를 사는 구조. 하드웨어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디바이스 위에서 매출이 계속 굴러가는 면도기 비즈니스 모델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무서운 거예요. 2025년 연간 매출 1조 5,273억 원, 영업이익 3,654억 원, 1년 만에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025년 4분기만 따로 떼어내면 매출 5,476억 원, 영업이익 1,301억 원, 연간 분기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동시에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2025년 3분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은 분기 단위로 80%, 3분기 누적 기준으로도 7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국내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글로벌 뷰티 회사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2025년 8월부터 얼타양 본격 판매가 시작됐고 2025년 4분기 미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3.3% 폭증하며 2,300억 원을 찍었습니다. 미국 매출 비중이 단숨에 47%까지 뛰어올랐어요. 일본 메가와리에서도 매출 250억 원을 기록, 1년 만에 일본 매출이 3배로 튀어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누적 데이터가 또 하나 쌓입니다. AGR 뷰티 디바이스 글로벌 누적 판매 500만 대, 메디큐브 PDRN 제품군 글로벌 누적 판매 5천만 개, PDRN은 출시 20개월 만에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는 출시 4년 만에 1000만 개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오프라인 침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미국 TJX와 5000개 매장 공급 계약, 인도 최대 뷰티 플랫폼 나이카 진출, 2026년 미국 타임 매거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한국 기업 중 단독 선정된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체질이 바뀐 게 아니라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오프라인 채널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북미 매출 안에서 오프라인 비중은 약 10% 수준, 2026년 안에 이 비중을 20에서 3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 뷰티 시장 안에서 얼타의 점유율은 9.1%에 불과합니다. 얼타 안에서 한국 디바이스 브랜드가 어떤 단계까지 침투할 수 있는지 가늠해보면 지금 이 자리는 채널 확장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에요. 여기에 유럽 주요국 온라인 채널 직접 진출, 매년 2개 이상 디바이스 신제품 출시, 생산이 내재화돼 있기에 가능한 신제품 대응 속도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 회사의 2026년 매출을 2조 원, 영업이익 4,89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매출 37%, 영업이익 40% 더 뛴다는 전망이에요. 2026년 기준 PER은 약 20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가시성 높은 성장세에 비하면 오히려 과매도 구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 이 기업은 로레알, 에스티로더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국내 뷰티 디바이스 회사가 아닙니다. 글로벌 뷰티테크 빅3 안에 들어간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실리콘2입니다. 이 기업은 K뷰티가 흘러가는 길목 그 자체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브랜드가 인디든 메이저든 어떤 뷰티 제품이든 간에 미국과 유럽 매장 선반에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한국에서 그 제품을 가져가 현지에 풀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글로벌 시장 한복판에서 독점에 가깝게 해내는 곳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175개 판매국, 14개 해외 법인, 7,000개 바이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광주 물류센터에 더해 미국 동서부,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두바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글로벌 K뷰티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전부 이 회사 손에 들어가 있어요.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 매출은 2022년
2024년 1,653억 원에서 2025년 1조 1,200억 원까지 폭증했어요. 3년 만에 매출이 8배 이상 뛰었습니다. 2025년 매출 성장률 68.9%,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유럽 매출은 2,904억 원, 1년 만에 151% 폭증. 이 기간 유럽 매출 비중이 36%까지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물류 허브를 중심으로 한 유럽 매출은 한때 전년 대비 1200% 급증한 적도 있어요. 한국 화장품 수출안에서 이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분기 2.1%에서 2025년 4분기 7.3%로 올라왔습니다. 2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된 수치예요. K-뷰티 수출이 늘어날 때마다 그중 일정 비율이 실리콘2의 매출로 자동으로 잡힌다는 의미입니다. 물류 인프라 자체도 무섭게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물류센터는 기존 약 3,000평에서 3,900평으로 30% 확대, 유럽 매출 비중이 36%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물류 캐파를 다시 한번 단숨에 늘리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침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영국의 부츠 2,200여 개 매장, 미국의 월그린 1,800여 매장, 세포라, 울타, 코스트코까지 편집숍 모이다는 4개국 6개 매장에서 2026년 두 자릿수 매장 오픈을 목표로 현재 10개 추가 점포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 매출 구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엔 스킨케어 65%, 클렌징 13%, 선케어 8%, 마스크팩 6%로 스킨케어의 매출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분기 누적 헤어케어 성장률은 1년 만에 135%, 이제 헤어, 바디, 메이크업까지 카테고리 확장이 시작됐습니다. 스킨케어 한 카테고리짜리 유통회사가 아니라 K-뷰티 전 카테고리의 글로벌 물류 동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 사모펀드인 글렌우드로부터 1,500억 원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이 자금은 전부 글로벌 물류 허브 선점과 해외 유통망 확장에 들어갑니다. 실리콘2는 K-뷰티 브랜드 한 개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브랜드 1,000개가 동시에 글로벌로 나가도 그 1,000개가 모두 자기 매출로 자동 환산되는 구조. 그래서 이 회사 매출 그래프는 어느 한 브랜드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합니다. K-뷰티의 1막은 중국, 2막은 미국 온라인과 일본, 그리고 3막은 북미 오프라인과 유럽 온오프라인이라고 시장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시장은 이미 이 회사가 거점을 다 깔아둔 곳입니다. 다음 막이 열릴 때 가장 먼저 매출이 잡히는 자리예요. 자,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기업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이 바로 이 마지막 기업입니다. 앞서 살펴본 디바이스 기업이 K-뷰티의 대표 브랜드 자리, 유통 플랫폼 기업이 K-뷰티가 흘러가는 길목 자리였다면 이 기업은 K-뷰티 전 브랜드의 화장품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공장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미국 시장에서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을 쥐고 있어요. 이 회사는 한국,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에 자체 생산 설비를 갖춘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ODM은 브랜드사가 의뢰만 하면 제품 기획, 연구개발, 생산까지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업 구조예요. 브랜드는 마케팅만 하면 되고 실제 화장품 제조는 이 회사 공장에서 이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K-뷰티 브랜드가 어떤 신제품을 내놓든 그 안에 들어가는 화장품 자체는 이 회사 공장에서 나오는 셈이에요. 브랜드 10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화장품 제조 발전소. 이 회사가 K-뷰티 산업의 신경망인 이유입니다. 매출 데이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조 3,988억 원, 영업이익 1,958억 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동시에 경신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10.7% 증가, 영업이익 11.6% 증가한 수치입니다. 4분기에는 겔마스크, 크림, 선케어 같은 기초 카테고리가 고성장을 이끌었고 새로 집중한 헤어와 바디 카테고리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어요. 중국 법인 매출도 6,327억 원으로 10.2% 성장했습니다. 상하이와 광저우 법인 모두 기초와 색조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미국 법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2025년 4분기 미국 법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2% 폭증. 그동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미국 법인이 본격 반등 신호를 보낸 겁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이 흐름이 한 단계 더 빨라졌습니다. 1분기 연결
전날 매출 6,820억 원, 영업이익 530억 원, 당기순이익 438억 원.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2% 폭증했어요. 한국 법인 매출은 17% 증가, 중국 법인 매출도 20% 증가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미국에서 선크림은 화장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FDA가 까다로운 인증 과정을 거쳐 OTC 적합 승인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미국 내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요. 이 회사는 2016년 화성 공장에서 처음 OTC 제조소 승인을 획득한 뒤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 공장도 OTC 생산 승인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한국산 선크림을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인프라를 이미 두 공장에서 동시에 갖춰둔 겁니다. 미국은 글로벌 선케어 시장의 약 22%, 약 4조 9천억 원 규모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규제 장벽을 통과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미국 현지에서 갖춘 한국 ODM 회사가 어디까지 매출을 키울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디바이스 기업과 유통 플랫폼 기업도 분명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종목은 이미 일부 시장 참여자가 보고 있는 자리예요. 디바이스 기업은 86% 폭등을 거치며 글로벌 빅3 시총 자리까지 올라왔고, 유통 플랫폼 기업은 글래누드 1,500억 투자 유치 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격을 매기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기업은 다릅니다. 시장이 아직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가장 큰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재평가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이 시장에서 저평가받아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ODM 회사라는 기존 인식, 미국 법인의 누적 적자, 그리고 ODM이라는 사업 구조 자체가 브랜드 회사보다 마진이 낮을 거라는 통념,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그동안 멀티플이 깎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깨지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은 신생 인디 브랜드 고객사가 새로 유입되며 분기 최대를 갈아치웠고, 미국 법인은 4분기 매출 46% 폭증과 함께 본격 반등, 한국 법인은 K 스킨케어 열풍 한복판에서 글로벌 인디 브랜드 고객사가 폭증, 해외 고객사 대상 직수출만 1분기에 30%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미국 선크림 OTC 게임 체인저 포지션이 추가됐습니다. 미국 선크림 시장은 2026년 44억 3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 중이고, 이 시장의 OTC 규제 장벽 안쪽에 이미 2개의 공장을 깔아둔 한국 ODM 회사는 사실상 손에 꼽힙니다. 이 수준의 인프라와 OTC 운영 경험을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10년 가까이 누적된 OTC 승인 이력이 그 자체로 후발주자에게는 진입 장벽인 셈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이 히든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히든 종목을 바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이전부터 영상들에서 종목명들을 직접 알려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본인들의 유료방이나 구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별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히든 종목이라도 안전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조치이니까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모두 지금의 시장 변화에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히든 종목은 특히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폭발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히든 종목의 숨겨진 정보부터 진입 구간, 대응 기준까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안내는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 상세 분석 자료집까지 한 번에 묶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숫자를 남기시면 연락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먼저 해주시고 문자로 숫자 7 보내주세요.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진짜 늦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